여러분은 혹시 기다림에 중독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연애만 시작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 시간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 결국 그 기다림 때문에 관계가 망가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저도 한동안은 몰랐어요. 저는 기다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제 인생은 멈춰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질리언 트레키의 너를 기다릴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인데요. 이 책은 우리가 연애에서 왜 그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흔들리는지를 되게 현실적으로 보여줘요. 읽다가 약간 이거 나잖아 싶은 순간이 계속 와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부터 계속 기다리기 시작해요. 연락을 기다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의 기분이 좌우돼요. 연락이 오면 괜찮다가 안 오면 또 바로 불안해지고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런데 느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행복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질리언 트레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계속 마냥 기다리는 것은 나 자신을 방치하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에너지는 결과를 미루는 에너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로 투영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내 중심이 되면요, 연애를 해도 행복하지 않고요. 매 시간 피말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연인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연인을 기다리거나 내 삶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버려요. 상대방이 내 세계의 전부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이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대한다면 그 관계의 무게도 그 정도라는 걸 인정하셔야 하고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상대방에게서 없는 마음을 끌어내려고 애쓰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애쓰는 에너지는 여성 에너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이 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사람과 계속 함께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행복과 미래를 심각하게 망칠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줘. 너의 부족한 점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줘.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완전히 고정된 존재가 아니에요. 불과 어제 나도 내가 아니고 불과 1초 전에 나도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나 정체성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매 순간 내 정체성을 새로 쓰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과거의 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해요. 누구는 버림받는 두려움이 너무나 심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상대방이 자신을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날 것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필터로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상대방은 과거에 여러분께 그 트라우마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전혀 아닌데도 말이죠. 나를 자책하는 길로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매 순간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면 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이름에 숨어서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 라고 나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꼭 함께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파트너를 위해서 말이죠. 자신을 사랑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자신의 결점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어른이 될수록 관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에요. 어렸을 때였을수록 분명히 연애를 할 때 감정이 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관계를 점점 더 깊이 경험함에 따라 연애가,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가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질리안 트레키도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한 관계는 누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느냐, 어떻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 두 가지로 결정된다고 말해요. 누가 나의 인연이 될지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 결정을 내리고 나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그 선택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연인이 나를 기분 좋게 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때를 쓰고 연인이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주길 기대하고 내 감정과 공허함을 채워주길 바라게 되는 순간 상대방은 바로 부담을 느낍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코칭 회원들에게 연애 말고도 스스로를 즐겁게 해주는 활동을 많이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지성을 쌓는 그런 취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를 더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관계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속한 그 관계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줘요. 더 이상 상대방이 그리고 그 관계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긍정 에너지의 자체가 되어서 관계에 활력을 더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우울한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감정들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나의 그런 안 좋은 모습까지 상대가 당연히 다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우울해 있고 지쳐 있고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여러분 곁에 계속 머물러 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선 안 돼요. 나의 욕구와 불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큰 마음을 가져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것이 더 성숙한 연애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필터를 끼고 상대방을 바라봐요. 그 필터가 좋은 필터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트라우마라는 그 필터를 끼고 현재를 바라보는데요. 그 비슷한 경험이 현재에 또 나타날 것 같으면 불안해지고 얼어버리고 갑자기 생존 모드로 전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생존 모드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건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생존 모드에서는요, 우리는 상대의 욕구도 못 보고 상대의 사랑도 보지 못합니다. 저도 이러한 색안경 때문에 관계를 망친 적이 많은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이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대부분의 관계 문제의 원인이 상대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상대방 탓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다 제 안에 반응 패턴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덮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떠오르는 그 과거의 저의 연인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보내줬어요. 과거에 제가 저의 불안함과 그리고 생존 욕구 때문에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사랑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주었고요. 내가 그때 감사할 점을 보지 못하고 불평만 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해줬어요.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 내 두려움을 너한테 투사해서 미안해. 불안과 고통,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불안이 극에 달하면 그리고 타인의 인정으로만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본래의 우리의 인격보다 훨씬 더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연인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불안한 상태였어요. 여러분은 두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 그 상대방에게 벌을 주거나 조종하려고 하진 않으시나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방을 벌 주는 건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을 조금만 내려두고 상대방에게 계속 삐져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두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습관을 조금씩 들여보세요. 상대방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언젠간 알아주겠지, 알아서 잘 해석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가감 없이 한번 드러내보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소통이 관계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이끌어줘요.
질리언 투레키는 이것을 상위 자아와 하위 자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불안해하는 우리의 낮은 자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지혜롭고 큰 마음을 가진 상위 자아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연애를 할 때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모든 것이 저를 중심으로 돈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원래 저는 저의 관심을 끄는 어떤 것이 생기면 제가 그것에게 다 맞추고 그것을 중심으로 도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저의 에너지를 되찾아오고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미래로 투영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더라고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만드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